종합특검이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 시도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의심된다는 것이 특검의 설명입니다. 의혹을 폭로한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통화한 녹취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저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진술회유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이 권력을 오남용하게 되면 수사 대상이 되는데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와 관련해 관련 단서를 포착했다는 겁니다. 26년 3월 초순경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3월 하순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것입니다.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초대형 국정농단이 의심된다는 게 특검 판단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폭로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 서민석 변호사는 박상용 검사와 자신이 나눈 통화 녹취 파일 원본을 서울고검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서 변호사는 녹취 파일의 자깁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 녹음 파일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되었거나 재구성된 것이라면 저는 청주시장 예비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반면 박 검사는 서 변호사 측에서 먼저 방조범으로 해달라고 요구했고 녹취는 맥락이 삭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 위반 등 이유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네. 특히 박상용 검사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돼버렸어요. 자신의 페이스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그게 페이스북에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이제 적어줘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이런 거를. 그게 왜 그러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에서 부여를 하더라고요. 개인이 그래요? 쓰는 게 아니고, 예, 저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봤더니 사람들이 이제 글을 많이 보거나 그다음에 글을 많이 올리거나 뭐 이런 사람에게 자동적으로 그런 종류의 신분을 부여해 주는 게 페이스북인데 처음에 박상용 검사가 시작했을 땐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검찰청 근무하는 검사라고 나오는데 거기다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써주는데 그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메타에서 부여한. 네, 그렇게 돼버려. 지금 제가 그래서 봤더니 지난 토요일 날 인플루언서에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고요. 지난 토요일에 9,600명인가가 이 사람을 팔로우한 걸로 나왔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10,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진짜네. 10,000명 됐네요. 10,000명 넘었죠. 네. 근데 이게 과연 현직 검사로서 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타당하고 이게 올바르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됐다니까요. 네. 자세히도 보셨네요. 나는 이게 박상용 검사의 이 심리를 내가 분석했어요. 이 사람 지금 왜 이러나. 하여튼 그래서 이제 국정원의 뭐 자료 같은 것들 가운데 검찰이 굉장히 선택적으로만 뭘 가져가고. 네, 가져가가지고 뭐 그랬다는 거잖아요, 반박을 하려면 네.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쭉 반박을 해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아주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아니다는 식으로 간당간단하게 하는데 그게 또 들여다보면 안 맞는다는 거죠. 네.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입장도 다 얘기를 하셔서 큰 틀에서는 맞는데 만약에 지금 박상용 검사 얘기하는 그 주장의 초점은 뭐냐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얘기하는 당시에 리오남이 뭐 필리핀에 없었다. 그거는 이미 법원에 현출된 자료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신빙성이 좀 낮다고 판단돼서 배척된 증거다. 이게 박상용 검사의 주장이에요. 근데 네. 노영희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는 그런데 제3국에 있었다는 그 증거는 어떡하느냐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것 자체가 또 재심이고 재심 사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장능한 여의도에서 기록을 보지 않고 이렇게 왈가왈부 하는 것보다는 네. 문제가 있으면 재심으로? 법원에 재심을 해서 판결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박상용 검사가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까지 그 SNS상으로 반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박상용 검사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고 있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정조사보단 차라리 재심을 해라. 그렇죠. 근데 네. 그게 국정조사는 맞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재심은 몇 년 걸려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게 해결이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또 제대로 수사해 가지고 결론을 명확하게 낸 다음에 재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국정조사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변호사니까 아시겠지만 이 조사를 통해서 사실 실질적 진실을 밝히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것도 서로 계속 진실 공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바로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이쪽에서 얘기하는 특검으로 또 주장이에요. 이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다시 네. 박선일 검사 뭐라 그래? 특검에서 이거를 수사하지 않고 수사하더라도 공소시효 안 한다는 걸 확언을 해주면 내가 선서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네. 증인으로 나온 검사가. 그 박상용 검사는 제가 참 그 답답한 지점은 본인의 말에 신빙성을 더하려면은요 사실관계 중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교도관 교사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버리고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그 기억이 안 날 리가 있습니까? 교도관들이 검사한테 항의하는 일이 평생 재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왜 공범들끼리 이렇게 자유롭게 회합을 하게 하고 외부인도 왜 만나게 하고 이건 좀 저희가 이거 도주하는 우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 교도행정사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검사님 이런 일이 검사 재직 평생에 몇 번이나 있겠어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갖다가 증언을 선서를 하고 증언하는 교도관 주장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버리면은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해도 설득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자꾸 저는 빙의가 되는 게 손톱만큼도 잘못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들이 이게 뭐 특성이 있는 건지 인정을 하고 잘못된 거는 미안하다 거는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설득력이 좀 생기는데.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정말- 장르만 여의도 미안한데 네, 장르만 여의도에서 너무 인터뷰 잘한 거예요. 그때 제가 포인트 잡았던 거 두 개예요. 네. 하나는 우리 정영진 앵커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박상현 검사에게 이화영이나 김성태의 말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증거가 아, 있느냐 네네네.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인 증거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말하는데 실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다 얘기 다 떼고 실제 있다는 거 없다는 거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되면 뭐 대기업의 회장들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유죄가 안 나올 수밖에 네네네. 뭐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실제 방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온 더 테이블인가 뭐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제 사실 아니냐 이런 말 얘기를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변호사들이 보기에 그게 객관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딱 진짜 우리가 어. 정말 심플하게 이재명 그다음에 잠깐만 또 네네. 하나 이제 지적은 그렇게 됐고 또 하나는 나야 돼. 대기표. 한번 갈게요.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을 하잖아요. 이제 네.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출마 안 한다고 불출마 선언하겠다. 네네네. 지금 자기가 그런 선언하라고 이게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정치한다고 하면 또 여기서. 그거 가지고서 온갖 또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거고. 진짜. 뭐 약간 농담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면은 저는 이런 진실 공방에 디테일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공소 취소 때문에 이거 그 조작 기소 국정조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를 좀 선언을 해주고. 아니 그 선언을 왜 해요? 자기가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거지. 이 어차피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도 나와 있는 아닌데. 논의들은 아니 게다가 예를 들어서 잠깐만. 나 얘기하다 말았잖아요. 네, 버벅- 이화영 진술은 네. 그 이화영 판결에 유죄 근거로 사용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네. 그래 지금 여기서 국정조사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니 모르겠어요. 봐봐. 진짜 이상한 게 공소 취소 정말 안 할 아니, 거예요? 봐봐요. 아니 국회의원들이 공소 취소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 아니 검사가 돼가지고 국회의원들 보고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해달래.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말이 되냐고요. 공소 취소를 할 수 그건 있는 공소 특검 취소는 발의 안 할 거예요? 특검을 왜 특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는 네.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그거를 왜 국회의원들한테 가서 해달라 말아라 공소 그런 취소 말을 원하지 해요. 않는다고 입장을 한번 표명해 공소 주세요. 취소를 민주당에서. 원하고 원하지 않고는 거기서 할 말이 아닌 거죠.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지. 그거는 될 수도 없는 걸 가지고서 말도 국정조사 안 되는 결과를 거지. 봐야 거죠. 공소 취소를 주장하든 말든 할 거 아니냐. 게다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네, 그러면. 게다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고요. 이 국회의원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근데 정치적 뭐 입장 근데 표명을 왜 이 해달라고요. 사람들한테 공소 취소를- 대법원 공격은 그렇게 해놓고 왜 공소 취소 공소 안 취소에 대한 한다고 정치적 입장 약속을 표명을 안 하면 해요? 내가 자, 우리 진술한다? 강수영 말이 안 변호사. 되는 거잖아요. 네. 공소 취소를 하려면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지금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특검을 돌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검찰총장 불러가지고 뭐 하는 거야, 자식아, 취소해. 옛날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없어 지금.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건데, 그러다가 해? 예, 이 사건의 본질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논평이. 예, 본질은 네. 본질은
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를 동시에 공동 정범으로 원래는 우리는 보고 있는데 이화영을 종범으로 낮춰달라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설명하는 과정이라는 게 이게 큰 줄기 아닙니까, 네, 검찰에.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 이화영 부지사의 그때까지 조사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재명을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범이 안 돼. 지금까지 나온 걸로 아무리 조합을 해도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를 못하니까 자꾸 이화영한테 가서 읍소하고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좀 중간에서 미치겠습니다. 그 얘기가 나오는 맥락인데 이 대화의 목록들이 충분히 나왔는데도 여전히 풀버전 공개해라. 풀버전 공개해라. 이러니까 답답한 거라고요. 네. 지금까지 나온 것만 해도 이 그림이 너무 선명하잖아요. 주범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게 안 되니까 빈 거잖아요. 이 박상현 검사가. 네. 그걸 봐야 됩니다. 이제 아마 국정조사 계속 진행되면서 그 말씀하신 뭐 풀버전 내지는 하여튼 전체 맥락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나오겠죠. 뭐 그럼 좀 더 명확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전용기원한테 물어봤어요. 네. 지금 본인들이 공개한 그 내용 중에 혹시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서민석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 공개를 못하는 거냐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네, 네. 그런 거 하나도 없대요. 아, 그래요? 이미 공개한 것 중에 불리한 거 있던데. 그래서 어떤 게 어떤 게 불리해요? 서민석 변호사가 했던 얘기 중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배신 얘기? 배신 얘기.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배신을 안 하면, 그러니까 자기 옵션이 두 개다. 하나는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면을 구하느냐, 네. 아니면 다 있는 그대로 불고 배신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검사와 박상용 검사와 이 서민석 변호사 둘 다 가지고 있던 공통된 사실 인식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거죠. 그건 이미 이미 공개된 녹취 말고 잘못 공개한 거라고 저는 배신이라는 생각해요. 말 때문에? 아니 그게 이걸 보시면 그거를 서민석 본인이 스스로 깐다. 청주시장 나가면서 나는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에요. 아 전혀 잘못 아니다. 공개했다. 전혀 아니다. 자, 보세요. 이건 뭐 좀 더 아마 녹음 아무튼 나올 것 근데 이 같고요. 사건 쌍방울 조작기소 의혹 사건이 종합특검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이제 윗선에 윤석열 청와대가 있었다. 수사 과정에. 네, 특검에서도 특검에서 보고 있는 이첩 거고요. 요청했죠. 예. 네, 그렇죠. 박상현 검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왜 내가 소명을 하겠다는데 못하게 하느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걸로 엮어가지고 저 위증죄로 고발하고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거 아니냐. 거기에 내가 어떻게 껴주겠느냐. 예. 공소 취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도 하겠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세상에 어떤 검사가 법률가가 자기 피의자한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옛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면은 피의자들 중에서도 나 기소 안 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선서하고 증언할게요, 말할게요, 진술할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딱 그 꼴을 제가 보여주고 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그런 글을 써본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래가지고 뭐 박상현 검사가한테 만약에 내가 수사를 받는다고 하면 대북 송금 사건 당시에 예. 그랬더라면 저는 어차피 당신 뭐 다 엮어서 조작하고 별건까지 엮어가지고 이재명 기소하려고 할 텐데 내가 거기 왜 하겠느냐. 당신 이재명 기소 안 한다고 약속을 하면은 내가 출석하고 진술하겠다.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당시 박상현 검사는 뭐라고 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네.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죠. 네, SNS를 통해서 던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김기현 변호사의 문제 제기만큼이나 박상용이라는 검사가 보여주고 있는 행동 뭐 이례적이다라고 설명하기 그 이상으로 모르겠어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그것도 현직 검사가. 그래서 뭐 말씀드린 것처럼 속보로 나온 내용처럼 직무정지가 지금 명령이 법무장관 이름으로 됐는데 2차 종합특검에서 말이죠. 이 일련의 과정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러니까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의 그 지휘 라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장 검사, 뭐 부장 검사, 차장 검사, 지검장, 뭐 이런 검찰총장 등등등이 쭉 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뭐 법무부 장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까지 연결을 시킨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 과정을 2차 종합특검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등에 대한 회유, 지시, 방조한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게 특검 측의 설명입니다. 이게 누가 방조를 했느냐? 윤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이 사람들이 쌍방울 사건 보고받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회유, 지시, 방조 정황을 특검 측에서 포착했다. 그러니까 최종 윗선으로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이 부부를 지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을 포착했는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2차 종합특검이 이 사건을 가져감에 있어 사실 우려하는 법률가들이 꽤 있었어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예.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의 수사 대상에 해당하냐 이게. 그렇죠. 예, 그게 관건이었거든요.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관련이 되어 있어야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팀에 뭔가 관여를 하고 진술 조작을 하는데 지시를 하든 관여를 하든 해야 이게 수사가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그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수사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럼 그렇죠. 나중에 지금 공소 기각이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저는 가장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2차 종합특검법을 개정해서 이거 아예 명시적으로 수사 대상에 박아주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가 빼박으로 여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면 그러면야 뭐 안전하겠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그게 어떤 식으로 사건 수사가 진행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는 게 23년 5월 17일 정도 전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징계 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5월 17일 정도 전후까지가 징계 시효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징계가 완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남은 거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를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준비한 표가 있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서울신문에서 만든 그래픽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년의 상황들을 쭉 보시면 됩니다. 2024년 4월부터 시작해서 뭐 25년 7월, 9월, 10월 그리고 뭐 4월 2일 2차 종합특검의 사건이 이첩되는 1년의 상황들까지 쭉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 저 사이에 서민석 변호사와 박상용 검사 사이에 있었던 그 녹취들이 조각조각 공개가 됐었던 것이고 그것을 전체 분량을 원본 파일을 서울고검에 서민석 변호사는 제출을 했고 고발인 조사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다 보신 것처럼 지난 그 금요일에 이 조작기소 국조 이 특위의 전체 회의장에 뭐 여러 증인들이 나왔어요. 박상용 검사도 현장에 있었고 뭐 본인만 증인 선서를 안 했었죠. 이 증인 선서를 안 하니까 서영교 위원장이 퇴정을 명령했고 쫓겨나는 장면들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그 관련된 내용으로 법무부의 공지사항 나온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라는 공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서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지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박상용 박상용이 지금 나와 있었을 때 저 태도도 문제지만요.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말든. 근데 저 장면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막 째려보고 내려보고 막 별짓 다 하다가 그 쉬는 시간 중간에는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가가지고 형님 합니다. 예.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중립 훼손이라고 좀 보고. 그 현장에서? 네, 현장 오늘 아침 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으로 뭐 영상에 보면은 가서 국민의힘 의원이랑 번호 교환하고 거기 가서 90도로 인사하고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됐어요. 근데 또 우리 이 법사위 회의장에서는 마치 그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깔보듯이 내려보고 가가지고 막 이름표 확인하고 그따위 행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건 중립 훼손이라고 저는 생각 들고요. 일단 이 박상용에 대해서 저와 저희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주 화요일 날 고발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에 고발하고 이제 오늘은 2차 종합특검에다 또 고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수사를 받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이제 이런 정치 검사들을 바라보면 국민들도 좀 많이 익숙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근데 뭐 사건의 얼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반부에 좀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이제 곧 징계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5월 17일 이내에 아마 법무부가 징계를 하겠죠. 근데 그 징계가 나오게 되면 뭐 징계에 딱 결정이 되면 또 박상용은 뭘 할까?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무슨 본안 소송을 하거나 뭐 이제 이런 방식의 여론을 어지럽히는 작업들이 또 이루어지고 이게 또 언론으로 하여금 소위 박상용 띄우기밖에 안 되는 보도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박상용을 활용하는 방식이라는 게 지금부터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검사를 또 정치인으로 만드는 공식처럼 윤석열을 만들었던 공식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의 우려가 되네요. 그래서 관련해서 말이에요. 오늘 한겨레에 아침 햇발이라는 칼럼이 있거든요. 손원재 논설위원이 쓴 건데 제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을 꿈꿨을 박상용 검사를 기다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딱이네. 보여주는 행태가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검사로서 굉장히 그 출세 그 라인을 잘 탔던 검사, 그리고 뭐 특수부 수사를 통해서 뭔가를 더 성과를 내고 싶어 했던 검사, 그 검사가 어떤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수사를 했을 때 과거 그 윤석열 검찰이 살아있을 때는 이게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오히려 그게 훈장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내용이 이 아침 햇발의 주된 내용이거든요. 아, 그러면은 그 칼럼의 주된 내용은 윤석열 한동훈처럼 하고 싶어도 넌 안 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취지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들이 활동했던 그 환경과 이 박상용 검사의 환경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때는 윤석열 자체가 갑자기 무슨 범죄 혐의자가 되고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렇죠. 박상용 같은 경우는 지금 명백하게 범죄 혐의자고 징계를 받을 거고 수사를 받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처럼은 안 될 것 같고 뭐 임성근이나 김현태처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약인데. 아, 갑자기 선글라스 생각이 나는데 그 김기현 변호사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박상용 검사 관련된 이야기를 쭉 했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앞서 2차 종합특검에서도 얘기했던 그 윗선으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박상용이 입을 잘 열지 않으면 사실 위로 타고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박상용한테 먹이를 안 주고 그냥 빨리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보다는 행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평검사들 사이에 단톡방 만들었었다는 것도 나온 마당 나와 있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옛날 윤석열 특수부의 스타일이었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걸 수사한다면 오늘 아침에 그 핸드폰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었을 겁니다. 벌써. 네. 수사는 속도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기왕이 2차 종합특검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소리 소문 없이 그런 거에 빨리빨리 착수해 주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힌트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예를 들면 휴대폰을 어떻게 했다라든지 24자리 비밀번호가 있을 수 있죠. 아, 또 그런 거 볼까봐 좀 짜증이 나려고 그렇죠. 그래요. 아마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최대한 그런 많은 수의 핸드폰을 확보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기본적으로 수사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단톡방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면은 예를 들어 9시 뉴스에 그게 나오면 그거 본 수사팀은 출근해야 돼요. 9시 뉴스 들으면서 출근해서 당장 이제 자정되기 전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만들어서 당직 검사 당직 판사 깨워야 되고요. 그리고 새벽에 영장 발부 받아갖고 아침에 치는 거예요. 원래 수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서 아쉽다. 좀 저 윤석열 한동훈이들이 잘 하던 초식인데 그럼 우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지금 이 단일 사건만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다루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박상용 씨 관련된 사건은 아까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잘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종합특검법의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하게 했다라는 범죄 혐의를 소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사건만 있겠습니까? 아유, 거의 김건희는 전화기를 밤새 들고 다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약간 상황극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보. 여보, 이 박상용이가 아주 잘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상용이 말고 다른 사람도 있거든. 이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주물러야 될 사건이 수천 수백 이걸랑. 나 너무 모르니까 더 전화기나 내놔봐. 그 상용이 제대로 하라 그래. 그리고 왜 김정수, 김혜경 거 안 하고 내 거만 하라 그래. 물어봐요.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저는 전화기 내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사건 숫자가 워낙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건 말고도 다른 사건까지도 2차 종합특검이 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뿌리 뽑으려면은 이 수십 수백 건까지 다 다뤄야 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요. 이 종합특검 관련해서 이제 보충해야 될 특별법이 있다면 그 얘기를 우리 김기현 변호사가 주장을 했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다른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은 좀 뭐랄까요, 미리 좀 준비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자라는 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